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 기반기금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였는데 그 결과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은 출근길에 이렇게 발언하지요.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했지요. 정부가 조사한 것을 정식 보고가 아닌 왜 언론을 통해 봤다고 했을까요?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리의 원상이라고 정치 공세를 시작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비리라며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정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라는 것입니다. 4개월이 넘도록 전 정부를 파헤치고도 부족했습니까? 언제까지 전 정부를 공격해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더욱이 에너지 정책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올인 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미래 사회로의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정부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니 앞으로 5년간 신재생 에너지는 입도 뻥끗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시 선언이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대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주홍 글씨를 씌우려는 것입니까? 당장 삼성전자의 알리백 선언으로 많은 기업의 알리백 가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엇박자는 수출에 또 다른 문제를 노정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탄압과 억압 대신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매우 흥미롭게도 윤석열의 발언은 늘 자신의 정책과 정반대의 발언을 하지요. 복지에 들어갈 돈이라고 아침에 말했으나 오후 속보로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복지, 민간 주도로 고도화라는 속보가 떴고, 정작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대로 원전을 키우면서 탄소 중심으로 돌진 중이고,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기금이 어땠다고요? 자, 그런데 과연 국무조정실에서의 점검 결과는 정확했을까요? 양의원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적발 실적을 5배 가까이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 실시한 결과 불법 부당 집행 사례가 총 2267건, 261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이는 전국 지자체 적발 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한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표본조사 12곳은 227건 401억 원이고 전수조사는 1407건 1847억 원이다. 그런데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국조실은 의원실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국조실은 총 2267건 2616억 원 적발 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된 것인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하였다. 국조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 발표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조실의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왜곡된 보도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수조사가 포함되었음에도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부적정 집행이 더 많을 것처럼 교묘한 주장을 펴고 있다. 여권이 국조실에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와 검찰의 표적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교묘하게 왜곡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지 말고 사실에 기초해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부 부적정한 집행을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묵인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변화하는 대무역 환경 대응과 국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적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임기 중에 지난해 9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2050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다국적 기업의 알리백 입찰 정책 등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곡된 발표를 토대로 한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잘못이 있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만들어서 수사합니까? 민생도 정치도 모든 국정 운영의 수사화입니까? 수사에 의한 수사를 위한 정부입니까? 박영훈 전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지요. 역대급 무능으로 민생이 파탄인데 할 수 있는 거라곤 인위적 겁박과 수사밖에 없다. 그냥 이 정권은 망했다. 어떤 일이든 수사부터 하겠다는 이상한 정부. 어제 윤석열 정부가 태풍 흰남노 피해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포스코에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태풍 대비가 충분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정부의 발표로 포스코 회장이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멋대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 사법 처리를 주문합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 예가 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 만드는 태양광 단지에서 인삼 등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상한 정부입니다. 어떤 일이든 수사부터 하겠다는 모습에 이게 정부인지 아니면 검찰인지 헷갈립니다. 지난 일을 문제 삼고 매몰되어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모습입니다. 평생 수사하고 처벌하는 일만 해오던 사람들이 권한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상한 정부인 이유는 또 있지요. 앞서 거론했던 속보, 대통령실이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복지,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걸 보면 전 국민 봉기각입니다. 복지도 민영화가 가능합니까?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는 공적인 영역에서 돈을 대는 겁니다. 민간 주도 복지라는 건 말하자면 네모난 동그라미인 거지요. 돌봄, 요양, 교육, 건강 등을 민간으로 돌려 고도화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이 자선사업 단체가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할 터이고 그 결과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결국엔 돈 많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겠지요. 특히 건강을 민간복지로 돌린다는 건 이게 의료 민영화의 헬게이트를 연다는 걸로 들립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의료체계가 근본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종국에는 미국처럼 간호사 손끝만 스쳐도 수십만원 청구서가 날아들지 않을까?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이미 문재인 케어를 하나씩 없애겠다고 했었지요. 저도 문재인 케어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중 하나라 벌써부터 비용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옥문 개방의 시작이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끔찍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류군 시인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민간 주도로 고도화라는 말에 속아서 박수치는 덜대가리들이 있겠지.
민영화하겠다는 뜻이다. 자기 주머니 털리고 부모 형제 이웃들 불쌍해지고 불행해진다는 뜻이다. 미국 더하기 남미 수준의 정책, 상위 1%와 민간 주도의 시혜를 입은 자본 세력 빼곤 다 폭망하는 정책이고 개돼지 양산 프로젝트다. 한번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누가 뽑아준 정권인가? 정치보복으로 불떼고 한쪽에선 끊임없이 자본 세력만 살찌우는 정권, 극소수 기독군 세력에만 최적화된 정권, 국민살이 고달프고 참담하다. 청년들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노인들 심신은 바닥으로 더 기울어지겠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 나라는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하야든 탄핵이든 그때까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 정도로만 망가지기를 빌어야 하는 심장은 저만일까요? 황교익 작가의 통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면 고도화하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실부터 민간 주도로 고도화해 봅시다. 최종에는 윤석열 정부를 민간 기업에 넘기세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